확진 가능성이 있는 자가격리자가 외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경증 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가 문을 열었지만 병상 부족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정부가 마스크 공급을 늘리고 있는데도 품귀 현상은 여전합니다. 코로나19로 주요 거리는 텅 비었고 도심 도로도 한산하기만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대구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에게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확진 가능성이 있는 자가격리자가 외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공개하고 있는 확진자들의 이동 동선. 자세히 보면 문제가 되는 동선들이 있습니다. 경주시 14번 확진자는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 참석자로 2월 24일부터 자가격리 대상이었지만 3월 2일 양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384번 확진자와 접촉자로 자가격리 대상이었던 안동 7번 확진자도 자가격리 중 편의점을 들렀습니다. 안동 15번 확진자는 자가격리 기간 중 본인이 운영하는 카페 문을 연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대구와 영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사람은 검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검체를 하신 분은 반드시 자가격리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체내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성 판정인지 음성 판정인지 그 판정 확진 여부가 통보될 때까지는 반드시 외출을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자가격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당국의 자가격리나 입원 지침을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자체에서 역학조사 위반이라고 의뢰가 들어오면은 그런 부분에 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좀 보도가 됐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SNS에서도 그런 게 이제 풍문이 돌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혐의가 있으면 내사 착수를 하겠다는 거죠. 이번 주가 코로나19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코로나19 경증 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대구센터를 포함해 경주와 영덕 등에서 700여 명의 환자를 받을 예정인데요. 하지만 아직 입원 대기 중인 환자들이 넘쳐나고 있어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국내 최초의 감염병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중앙교육연수원입니다. 격리 치료를 받을 1인실은 물론 의무실과 보호장비도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아직 증상이 없거나 약한 환자들이 머물다 갈 공간입니다. 경북대 병원 등에서 온 의료진 10여 명이 24시간 함께 상주하며 환자 상태를 지켜보다 악화되면 대학병원으로 옮겨 치료할 계획입니다. 중증 환자의 경우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상급병원에 신속히 배정하고 필요할 경우 타 지역 상급의원으로 신속히 전원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병상 수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인원은 160명. 정부는 영덕 삼성연수원과 경주 농협교육원을 활용해 500여 명을 더 받을 계획이지만 남은 환자를 모두 수용하기엔 아직 역부족입니다. 3일 현재 대구와 경북의 경증 환자 수는 모두 3천여 명,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집안에 격리만 된 채 치료 순번을 기다려야 합니다. 시설 자체가 지금 여기는 160분밖에 못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입원 치료 한 번 받지 못하고 자택에서 숨진 코로나19 환자는 3일 오후 현재까지 모두 5명. 치료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막기 위한 정부와 보건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정부가 공적 판매처를 통해 마스크를 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현장에선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물량 탓에 몇 시간씩 줄을 서는가 하면 허탕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마스크 유통망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 시민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소식에 마트는 아침 일찍부터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마스크는 금방 동이 났지만 시민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발길을 돌리지 못합니다. 일단 모여 있는 게 안 좋으시니까 일단 귀가하세요. 다음 기회를 하시고. 이날 판매된 마스크는 200장으로 한 사람당 2장까지만 살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물량에 미처 사지 못한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게 해줘야지 이렇게. 아니 이 홍성군에 농협으로 200장 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인구가 얼만데 하나씩을 팔더라 해도 인구가 얼만데. 그러면 200명이면 200명, 300명, 300명 해가지고 오시는 양반들 번호표를 주셔가지고 번호표 여기서 딱 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다리지도 않잖아요. 이게 얼마나 시간 낭비예요.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체국은 오전 11시부터 한 사람당 5장씩 85명까지만 판매했는데 이미 3시간 전부터 선착순 정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줄을 설 엄두도 안 난다며 빈손으로 허탈하게 돌아갑니다. 한 3, 40명 있더라고요. 근데 표딱지 있어야지 안 준다고 그래요. 그래 또 혹시나 하고 또 줄 서서 들어가 보니까 끝났다고 안 줘요. 그냥 나왔지 뭐 어떻게. 이걸 열을 써내 열을 이거 하나 있는 거. 아유. 정부는 지난달 26일 농협과 우체국, 약국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마스크를 하루 500만 장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배송 등 유통 문제로 혼란이 생기면서 현장에선 여전히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시민들이 보다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유통망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이 계속되면서 현장에선 정작 필요한 사람들조차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소독에 나선 인력들이 마스크 등 방역 물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공적 판매처를 통해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지만 마스크 부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판매하는 마스크를 너댓 시간 전부터 줄을 서도 겨우 구할까 말까입니다. 몇 시간씩 4시간, 5시간, 6시간씩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시에서 나눠가지고 그래 골고루 가고 여러분 많이 사는 사람들도 있고 저기 사는 사람들도 있고 골고루 나눠 이래서는 골고루 안 나눠져요. 마스크가 순식간에 동이 나자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합니다. 저는 사람들 모이지 말라고 그렇게 방송을 하면서 마스크 사기 위해 가지고 11시부터 2시에 판매하는 걸 11시부터 이렇게 그것도 나이 많은 사람 위주로 이렇게 많이 모인다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수요에 공급이 못 미치다 보니 정작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들조차 마스크를 구할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를 소독하기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썼던 마스크를 또 써야 할 지경입니다. 코로나 위험을 물어서고 직접 방역에 앞장서는데 마스크가 살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좀 지자체에서 우리 방역하는 사람들인데는 마스크를 지원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자기가 그 죽음을 무릅쓰고도 현장에 뛰어들었는데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방역을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 방역용 물량 확보가 다급한데도 배분 순위에서 뒤로 밀려나는 등 방역 행정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정부가 나눠준 마스크를 훔친 30대 남성 등 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3일
시민들에게 배포한 정부 지원 마스크 223매를 훔친 혐의로 A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아파트 우편함에 마스크를 넣어둔다는 사실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훔친 마스크 223매 중 197매를 회수해 도난당한 가구에게 돌려줬습니다. 코로나19는 일상생활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면서 주요 거리는 텅 비었고 도심 도로도 한산하기만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현재 대구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은 먼저 대구의 대표 번화가인 동성로와 동산병원, 서문시장의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거리 전체가 잠에 빠진 듯 고요합니다. 늘 사람들로 북적이던 동성로 중앙무대 앞도 텅 비었습니다. 평소 하루 유동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 곳이라고는 믿기 힘듭니다. 오가는 사람들을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입니다. 사람도 너무 없고 너무 한적해가지고 좀 위령도시 같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상황이 빨리 종료가 됐으면 좋겠고. 문을 연 가게를 찾기 힘든 상황. 백화점과 영화관, 쇼핑몰도 문을 닫았습니다. 불 꺼진 상가에는 임시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덩그러니 붙어 있습니다. 매출이 이제 거의 한 60%, 70%는 좀 감소한 상태고요. 빨리 이거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코로나19 지역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 기존 환자들은 모두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고 현재 코로나19 환자들만 수용하고 있습니다. 병원 주변으로는 묵직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병원 입구에는 환자와 의료진을 위한 지원 물품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번 병동으로 들어서기 전 방역복을 꼼꼼히 갖춰 입는 의료진. 지금도 병원 안에선 코로나19와의 사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자 측면에서는 지금 많은 의료진이 부족하니까 받아야 될 간호도 훨씬 좀 많이 적게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위험을 감수하고 간호를 하면서도 환자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500년 역사의 대구 서문시장. 엿새간 휴점한 뒤 다시 문을 열었지만 불을 켠 가게는 많지 않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어진 골목은 너무 조용해 마치 정지 화면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한 상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가게 주변을 돌며 직접 소독약을 뿌립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일주일간 쉬었는데 그래 나오니까 장사를 안 할 수도 없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언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상인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제 고비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그때까지 정부에서 자화정환의 우리 전통시장을 많이 도와주시고 고맙겠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아픈 시간을 잘 이겨내길 대구를 위한 뜨거운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 힘내세요. 화이팅! 모든 의료진분들 화이팅해요. 화이팅! 대구 시민 화이팅!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또 늦춰져 총 3주 미뤄졌습니다. 애가 타는 건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인데요. 코로나 걱정으로 쉽게 아이를 맡길 수도 없고 직접 돌보기도 어려운 상황에 맞벌이 부부들의 답답함은 커지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에서 초등학생 자녀 둘을 키우고 있는 강모 씨. 지난주부터는 6살, 17개월 아이까지 총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동생의 자녀를 돌보게 됐기 때문입니다. 조카들이 어리다 보니까 더 이제 밖에 보내는 게 더 조금 불안해서 제가 그냥 다 데리고 있겠다. 3교대 하다 보니까 뭐 아침이나 밤에 없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애들 생각하면 그게 조금 마음 아파서 본인이 봤으면 제일 좋은 부분인데. 개학이 2주 더 연기되면서
아이 넷을 3주 동안 돌봐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게 마음이 편하니까 돌보미 신청을 해도 이제 밖을 나가다 보니까 솔직히 부모님들이 다 직장 다니셔서 돌보미 신청을 하는 건데 이제 어디 갔다 오시는지 솔직히 그것도 불안하고. 맞벌이인 강 씨 동생 부부는 미안하기만 합니다. 연차를 써가며 함께 돌보기도 하지만 그때뿐입니다. 좀 부담이 많이 가니까 그게 좀 미안한 마음이 크죠. 회사에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쉬게 해주면 봐야 되고, 이제 와이프 스케줄 될 때는 와이프가 애기들 봐야 되고요. 조금 뭐 싫은 소리 감수하면서라도 이제 뭐 시댁에 처가나 이런 데 다 좀 손을 벌려야 되는 상황이죠. 한 취업 포털에서 직장인의 자녀 돌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육아 공백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76.5%였습니다. 특히 4살에서 7살 사이 자녀를 둔 맞벌이 직장인 부부 10명 중 9명이 공백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자녀 보육을 위해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개인 연차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긴급 돌봄 서비스 이용률은 7%에 불과했고 회사 차원의 재택근무나 가족 돌봄 휴가 사용률도 저조했습니다. 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부모들이 이제 환경에서 진짜 긴급 육아 보육이라도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각 기업에서 부모 중에 한 분이 이제 아이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서 피해나 이런 걸 입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좀 배려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미뤄진 개학. 가정보육을 할 수 없는 맞벌이 부부들의 돌봄 대란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휴일에도 코로나19 비상근무를 이어가던 성주군청 공무원이 쓰러져 위중한 상태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일 오전 성주군청 4층에서 안전건설과 소속 47살 이모 씨가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것을 동료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은 대구 경북에 첫 확진자가 나온 2월 셋째 주부터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계속해서 비상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포항에서도 북구보건소 감염관리팀장이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업무에 복귀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용객이 절반 이상 줄어든 영천 지역 시내외 버스가 감축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대구행 노선인 55번과 555번은 배차 간격이 15분으로 늘어 일일 64회만 운행합니다. 시내 노선인 1번과 2번은 기존 주중 배차 기준에서 주말 배차 기준으로 감축 운행합니다. 서울행은 5회에서 3회, 대구행은 28회에서 7회로 주는 등 기존 대비 70% 줄었습니다. 이달부터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도청에서 영천, 경주, 울산 간 노선은 개통이 연기됐습니다. 경주시도 시내버스 13개 노선에 대해 4일부터 운행 횟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대중교통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10번과 11번, 40번, 41번, 50번, 51번, 70번, 210번, 270번, 273번, 350번, 500번, 600번 등 13개 노선을 하루 136회 감축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구 중구 종로의 일부 상가 임대인들은 임대료를 당분간 20에서 30% 정도 깎아주거나 한 달 동안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동성로 상점가의 몇몇 건물주와 달서구 호림동, 동촌 유원지의 한 건물주 등도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대구시도 공공기관 임대료를 일정 기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